자,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좀 녹음한 게 더 날라가가지고 재녹음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도 한번 다시 확인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그때 쌓였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건 돌파했어요. 뭐 그때랑 돈의 가치가 다르니까는 어쨌든 본격 폭락 52조 원 매도 때 나왔다. 요렇게 하나 눈에 발라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진행 중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랑 100% 똑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넘는 듯 하다가 근데 코스피도 근데 그러면 더 갈 수가 있지. 만약에 이 최고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꼬라박게 된다면은 그러면 사실 2600이 최고점이거든요. 2017년도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정도까지 넘는 듯 하면 2300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우 나스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좀 다우 나스닥인데 여러분 요 마인드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늘 2007년도에 왜 고점이 왔느냐 하면은 이 당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도 개인들이 계속 펀드를 통해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인들의 주식 열풍이 지금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때 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오히려 지금은 일부 개인들은 조심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 부동산 투기 자금, 특히 리치 펀드 자금이 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금액이 매우 크지만 지금 개인 매수 금액이 크지만 일반 개개인들의 열풍으로 치면은 저는 이때 펀드 열풍 불었었거든요. 이때가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그나마 지금은 과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개인들, 그래서 인버스에 또 투자한 또 개인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늘 고점이 되려면은 과거 어느 고점에도 그랬지만은 개인들이 열광하는 시점이 와서야, 그때가 돼서야 다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어쨌든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자금이든 간에 뭐 부동산 투기 자금이든 간에 개인들이 열광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일단은 언제 꼬라박아도 그럼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운나스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뿐입니다. 나스닥을 얼마까지 올려 붙여야 다시 개인들이 다우와 나스닥에 열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얘네들 계속 선물 플레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단기적인 움직임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해보시면 이 하락 때 미국은 코로나 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심하죠. 그죠? 제 개인적으로 이때는 ELS 낙인, 그래서 지급해야 할 이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아마 코로나 아니었어도 저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ELS가 이렇게 낙인이 돼야만 되는 이유가 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니까 개인들이 다우나스닥 하방을 엄청 때렸겠죠. 그래서 다시 월가가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거래량 늘어나는 게 안 좋은 신호라고 했는데 다시 거래량 줄어들면서 지난번에 거래량 늘어날 때 매도 주체는 누구인가 매수 주체는 누구인가 해서 제가 월가가 다시 재매집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금 월가 마음대로 올리던 내리던 월가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시도 근데 개인들이 다시금 선물 상방 가져가면은 그때는 다시 하방으로 갈 거예요. 개인과 늘 반대로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다. 자, 주식과 채권의 외국인 행보는 계속 일정하죠. 왜 일정하냐면은 계속 20년 오랫동안 코스피 26조 원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중, 7월 중으로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속 꾸준한 게 있죠. 역시 채권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금리가 당장 끝난다고 보지는 마세요. 저금리는 아마도 저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금리 인하가 돼서 제로금리 진입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인을 지금 따라서 투자하신다면은 달러 아닙니다. 원화예요. 지금 이 채권 비중은 거의 사상 최대거든요. 외국인의 선택은 물론 뭐 채권의 비중만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달러 선물도 외국인이 그때그때 매수를 하니까요. 어떤 꾸준한 기조는 우리나라 원화 채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될 것 같고 아마도 원달러는 상황 따라 나중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얘네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떨어뜨리겠죠. 계속 들어오는 동안은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고요. 그래서 계속 매도가 쌓이고 있다. 여기다가 5.5조 원을 더하면 지난 2년간도 5.5조 원을 매도했기 때문에 여기다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 33조 원가량 매도를 한 거죠. 자, 현재 차트는 다 코스피, 코스닥 다 21선 회복했고요. 오히려 코스닥하고 나스닥은 지금 거의 다 상향 신호가 나는 중에 있고요. 굉장한 상승 신호가 나고 있고, 코스닥, 나스닥은요. 코스피하고 다우지수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단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켜내고 있고요. 제가 뭐만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냐면은, 요렇게 하락하는 요것만 좀 조심하자. 근데 이제 상황 따라서 5일선 다시 회복하고, 요걸 좀 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차트적으로 상향을 보셔야 되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의 선물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의 코스피 미니 선물 합쳐서 1조 약 4천억 가량 상방입니다. 지금 주식은 매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선물은 이 정도 상방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수는 약간 21선 회복하면서 상향 신호를 내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회복하려는 듯 하다가 뒤통수 치는 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다시 21선을 깬다 그러면은 투자 비중을 줄이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보면은 여기 이 직선은 회복을 못했어요. 가까운 추세가 하나 있죠. 이렇게 잡는데 요거는 회복 못했고, 보통 이게 깨고 나면은 어떤 추세가 형성되냐면은 이렇게 박스 P가 형성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좀 낮춰도 되고요, 높여도 되고요. 이후에 박스 P에서 뚫게 되면은 위로, 깨게 되면 아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뚫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 카페에서는 65% 정도, 제가 우리나라 주식 투자인은 말씀드렸죠. 저평가다. 다우나스닥이 고평가지만 우리나라는 저평가다 해서 투자는 하고 있는데, 다우나스닥 꼬라박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때 이평선 깨질 때만 조심하고 있습니다. 투자 비중은 다시 좀 끌어올린 상태고요. 코스닥입니다. 저희는 인버스는 코스닥 인버스가 5% 있는데 이게 계속 줄여오는 겁니다. 20%였다가 지금 코스닥 회복하면서 이제 더 줄여야 됩니다. 근데 조금 천천히 제가 대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해서, 이것도 어차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고점 지켜내면 요거는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다우 인버스를 100 기준으로 할 때 한 10% 정도 잠깐 들어갔습니다. 21선 깨져서. 근데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다시 조금 천천히, 빠르게 대응할 거냐 천천히 줄이게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20에서 30%는 농산물과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도 조금 다시 들어간 상태입니다. 원유 5일선 또 금요일 밤에 회복을 해서 원유를 한 5%에서 10% 사이는 조금 들고 갈까. 10%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잠깐 보시면은, 그쵸, 이거는 이제 박스권에서 윗단을 뚫었죠. 이거 상향 신호인데, 만약에 이제, 근데 여기 좀 지지를 더 여기 윗단을 넘은 지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조금 더 확인하겠다 하면 좀 천천히, 그래도 한 5일 이상 이거를 지지 보이면 인버스는 줄여가는 게 정석이죠. 차트의 정석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래서 어차피 전체 비중에서 한 20에서 30%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ETF, 원자재 ETF를 투자하게 되면, 원자재가 이 정도 들어있으니까요. 해서, 그리고 나머지 인버스는 그때 예를 들어 다우지수가 21선 깨면은, 인버스 일부, 인버스 우위는 절대 아니고요. 아직은 차트가 상향이기 때문에 일부 한 5에서 10% 그때 지금 근데 거의 해외 지수는 거의 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해외 지수 다우존스는 아직은 약간 안심하기는 약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조금 요 패턴을 좀 보고 계셔야 됩니다. 목요일 밤 21선이 이탈해서 제가 일부 다우존스 인버스를 편입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댓글이 하나 있네요. 하루 깨진 걸로 인버스 이렇게 넣어도 되냐.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하루로 대응하는 때는 조금 며칠을 봐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응한 이유는, 지금 하루 깨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핑크색이 21선인데요. 깨진 상태였다가 살짝 회복했다가 다시 재이탈한 거라서 요럴 때는 한 번씩 들어가 줘야죠.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게 반대 페이크처럼 하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요일 밤에 다시 회복을 해서 21선 회복돼서 단 한 번에 다 인버스를 다 줄일 건 아니고 지금 한 10% 정도 들어있는데 많진 않죠. 전체 비중이 10% 정도 들어있는데 조금씩 줄여갈 겁니다. 한 3%씩.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깬다. 오르는 거 같다가 다시 21선을 깬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도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 아래, 여기 윗단 아랫단 박스피를 좀 형성하지 않을까. 다우지수만 그렇고 나스닥 지수는 너무 좋죠. 아이고 이건 전고점 사상적 이런 거는 무조건 여러분 인버스를 많이 오른다고 치시는 게 아닙니다. 인버스는 추세를 깨거나 장기든 단기든 추세를 깨거나 오히려 이평선 이런 이평선들을 깰 때 이런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이평선들을 다 깰 때 이 선들 아래로 내려올 때 치는 거지 위로 갈 때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국 지수가 다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나마 좀 유로스톡 아예 힘을 좀 못 쓰긴 하는데 그래도 21선은 회복하긴 했네요. 이거 다우지수 비슷하죠. 그래도 지금 상해 종합은 오히려 단기 급등을 했고요. 상해 지수 장기 차트 보시면은 오히려 해외 지수 투자하려면 다우나스닥보다는 상해 지수가 낫죠. 중국이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우나스닥 위치는 이 부근이고 여길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다우나스닥 위치는 여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상해 지수도 이때 버블이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이때가 얼마입니까? 2007년도였지 않습니까? 2008년도였는데 그 이후에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진짜 본격 상승은 여기를 돌파하면 나올 거예요. 이거 이때는 무조건 만약에 좀 더 올라서 여기를 뚫는다. 여기는 엄청나게 이건 진짜 강한 상승 신호거든요. 진짜 몇십 년 동안 이거를 뚫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가야 되고 지금도 조정 때 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캐치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르는 지수가 이것도 참 드문 경우죠. 근데 이것도 저 선물 플레이라 봅니다. 홍콩 지수도 보면은 국가보안법 되고 나서 또 하방치는 개인들이 많아지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홍콩도 여러분 인버스를 이렇게 이평선 아래일 때 이런 지점에서는 이 선들 아래에 있을 때는 이때는 인버스를 늘렸다가도 이 선들을 하나씩 회복했을 때 이렇게 회복할 때는 인버스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제일 버블이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인버스를 오를 때마다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렇게 대응이 안 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주식은 이제는 진짜 여유자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기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녹음을 두 번째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나스닥이 2만선 간다고 하면은 얘네들 2만선까지 예를 들어 올리기로 2만이나 15,000까지 올리기로 한다면은 코스피 주식 다시 매수해서 들어올 겁니다. 지금 30몇 조 나간 거 다시 들어올 테니까 그때 가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선물 플레이고 계속 헷갈리게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녹음을 하나가 찍어져 가지고 지금 내용이 지금 어떤 걸 얘기했는지 어떻게 좀 뒤섞여 있는데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조는 바뀐 게 없죠. 단지 차트만 조금 과거 조심해야 하는 것보다 양호해져서 인버스를 조금씩 줄이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ETF 농산물하고 천연가스 원유 ETF를 조금 일부 투자 중이고 그 다음에 팔라듐 경우에는 팔라듐 인버스 하방입니다. 팔라듐 인버스 쪽 일부 투자하는 중이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